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요수를 사라지게 한 북극해의 바닷물은 오늘도 베링 해협으로 넘쳐 흐른다. 지구는 자전을 하기에 바닷물의 흐름인 조류가 발생하면서 북극해의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베링 해협을 통해 북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현재 베링 해협의 지형을 보면 깊이는 30에서 50m 정도이고 폭은 좁은 곳이 85km입니다. 현재도 북극해의 차가운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베링 해협을 통해 남으로 흘러내립니다. 북극의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넘쳐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자 조선일보에 북극해 탐사 당시에 쓴 글을 보면 북극해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글에 유빙은 끊임없이 태평양을 향해 떠내려갔다.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대원들의 얼굴을 베고 찔렀다. 밤이 되면 랜턴을 켜도 길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얼어붙은 바다에 애초부터 길은 없었다. 나침판은 고장이 났고 GPS는 배터리를 아껴야 했다. 오랜 탐험으로 익힌 감만이 유일한 방향타였다. 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 내용으로 유추해보건대 북극해의 거대한 유빙들이 끊임없이 떠내려갈 정도로 하면 유속이 매우 빨라야 합니다. 북극해에서 베링 해협을 통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므로 유속이 빠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31년에 오론티어스 파이너스 지도를 보면 북극해에서 넘어오는 두 개의 바닷물 줄기가 몽골 근처의 산맥에 가로막혀서 넘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막혀버린 물줄기를 제대로 내려가도록 하였다면 빠른 유속의 바닷물이 물길을 따라 남으로 내려가면서 육지를 점점 깎아 내렸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물길이 넓어지고 운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링 해협의 축지 자치구와 알래스카를 구글 어스로 살펴보면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 알래스카 쪽으로 1250m의 산과 왼쪽 러시아 쪽으로 2450m의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베링 해협 근처에는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산들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알래스카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산들이 촘촘히 있는 것이 보입니다. 베링 해협 왼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는 단단한 암석의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북극해로부터 들어오는 강한 물살을 잘 견뎌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쪽에는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베링 해협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알래스카는 온통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모래사막처럼 보입니다. 왼쪽의 러시아 쪽은 암석 절벽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른쪽 알래스카 쪽에는 모래 해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어스로 살펴보면 꽁꽁 얼어붙은 듯 보이지만 온통 모래가 보입니다. 베링 해협이 몇백 년도 안 되어 폭이 80km가 넘게 벌어지게 된 것은 알래스카 쪽으로 안반이 아닌 모래로 되어 있어서 북극해의 강한 바닷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침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한 물살로 오른쪽 알래스카 쪽의 땅이 깎여서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베링 해협의 수심은 30m에서 50m 정도로 깊지 않으며 베링 해협 남쪽으로 바다와 연한 곳에 섬들이 한 줄로 줄을 선 듯한 모습이 구글 어스로 보입니다. 이것은 육지의 흔적으로 1000m가 넘는 산들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줄지어 있는 섬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베링 해협으로 밀려 내려오는 북극해의 차가운 바닷물을 막을 수 있다면 베링해는 몇 주 만에 수심이 낮아져 육지가 될 것이며 기후는 예전처럼 온난해지고 사막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고지도에는 분명히 아시아 대륙과 미 대륙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두 대륙이 나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링 해협에 관련된 고지도를 종합해 볼 때에 북극해를 열기 위해서 운하를 판 것으로 인해
아시아와 미대륙 간의 사이가 나누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베링 해협이 있는 곳은 요동 지역으로 17세기에는 대청 제국의 강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소 운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동국조선의 시대적 상황은 1634년 인조 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병자호란을 겪었고, 당시에 청국은 60여만의 조선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60여만의 포로 중에 일부만 토목공사에 투입을 했다면 요수와 북극해 사이의 짧은 구간을 연결하여 운하로 만들기에 충분한 인력이었을 것입니다. 대청국이 요동에 운하를 판 것은 병자호란 이후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운하는 배의 운항을 위해 인위적으로 건설된 수로이므로 그 폭이 좁은 데 비해 해협은 폭이 좁은 바다를 말하며 인위적으로 만든 운하보다는 폭이 큰 것이 해협입니다. 베링 해협은 배를 운항하는 수로의 용도로 만든 운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운하가 점점 넓어지고 해협이 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해협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끼어있는 폭이 좁고 긴 바다를 말하며 양쪽 끝에 넓은 바다가 있어 서로 통하기에 많은 해협이 수은 교통의 수단이자 군사 요충지이기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요지입니다. 반면에 운하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인데 육지 가운데 수로를 만들어 양쪽에 있는 바다를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수로이기에 운하, 캐날이라고 하며 해협과는 반대로 두 육지를 잇는 좁고 긴 땅을 지협이라고 부릅니다. 고지도들에 표시되어 있는 베링 해협은 배를 운항하기 위한 캐날, 운하입니다. 캐날이 운하가 아니라 물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운하나 수로나 어감의 차이일 뿐이지 배의 운항을 위해 만든 물길이 운하입니다. 1757년 두아체 필리페의 지도에 그려져 있는 베링 해협을 캐날, 운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작된 가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28년에 1차 베링 탐사가 있었다고 세계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당시에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던 미지의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1757년에 만들어진 지도에 갑자기 운하를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르치는 베링 해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고지도들을 보면 베링 해협은 육지였으며 아시아와 미대륙 사이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현재 세계사는 수많은 진실된 고지도를 감추고 조작된 지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운하였던 베링 해협을 원래부터 해협이었던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빙하 시대에는 베링 육교로 미대륙과 아시아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베링해는 원래 해협이 아닌 캐날, 운하였습니다. 고지도가 전해주는 역사적 진실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배운 세계사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드러난 역사적 진실 앞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드러난 진실을 마주하고도 세계 패권을 가진 자들이 지어낸 거짓의 세계사를 믿으시겠습니까? 조작되지 않은 고지도가 우리에게 진짜 역사적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만과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둠, 거짓과 진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진실을 세우는 지혜로운 선택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빛의 시대에 빛의 사람이 되어 진실편에 서는 대조선 후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